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교수의 전기전자 기초 강의실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로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공학에서 3요소라고 하면은 전압, 전류, 저항을 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인공은 단연 전류입니다. 이 전압과 저항은 조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터를 구동하거나 또 형광등에 불이 오게 하는 것도 다 전류가 흘러서 그것을 구동하고 또 불을 켜게 됩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 압력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조절하는 조절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방해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끔 압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하고 전압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비례관계에 전압을 높이면은 전류도 이렇게 많이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에. 그래서 저항을 높이게 되면은 전류는 적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수도가 있는데, 이 수도 밸브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압이 있겠죠. 그죠? 수압을 가하게 되면은 이 밸브에 의해서 수량이 조절이 되고, 이 흐르는 물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전류에 해당합니다. 전류에 물이 흐른다, 전류도 흐른다 같은 표현법이죠. 여기 밸브는 우리가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량을 밸브로서 조절하듯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저항으로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3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우리가 볼테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호로 V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 전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두 점 사이의 전위 차이를 말합니다. 전압이라는 것은 한 점이 아니라 두 점 사이의 전위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를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보면은 어떤 지점의 전압을 전위차를 V1이라고 하고, 또 다른 지점의 전위를 V2라고 합니다. 이것은 접지면과 접지 사이와 전위차를 V1이라고 합니다. 접지는 우리가 전위가 제로죠. 그죠? 제로하고 요 V1 사이의 전위차가 V1이고, 이 V2하고 접지 사이의 전위차가 V2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두 사이의 전위차를 V1, 2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V1하고 V2 사이의 전위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차라고, 전압이라는 것은 전위라고도 이야기하고 전위 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위라는 것은 그것이 갖는 절대적인 값입니다. 그러니까 접지하고 그 전압하고의 그 값 차이, 절대적인 값이고, 이 전위차라는 것은 요 V1, 2가 되겠죠. 이거는 V1이나 V2가 전위가 되겠고, 전위차라는 것은 두 점 사이의 전압차를 전위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는 것은 두 점 사이의 전위차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볼트라고 하는 것은 1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1줄의 에너지가 소모된 경우에 그것을 1볼트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두 점 사이에 어떤 전위차가 있다 이거죠. 이걸 V1이라고 그러고 이걸 V2라고 했을 때 V1이 더 높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필드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전하, 일렉트론이 있다 하자 이거죠. 일렉트론을 그 전개가 높은 쪽으로 1m 이동하는데 1줄의 에너지가 소모가 됐다면은 이 두 점 사이의 전이차가 1V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V라는 것은 1줄의 그러니까 1쿨롱의 전하가 1m 이동하는데 1줄의 에너지가 소모되면은 그 두 점 사이의 전압을 1V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V는 1줄 per 1쿨롱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이 종종 또 사용이 될 겁니다. 볼트는 W per Q라는 것, 단위 전하가 갖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전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류는 커런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커런트라는 것은 흐른다,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기호는 I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을 말합니다. 전하라는 것은 전기를 띤 작은 알갱이, 이거 좀 정의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하를 띤 작은 알갱이를 전하고 하는데 전하는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가 있다는 거, 전기를 띤 작은 알갱이가 전하라는 거, 도체 내에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하량을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1초 동안에 이동한 전하량이 곧 전류의 양이 되겠습니다. 즉 1A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흘러간 것을 말합니다. 1A는 굉장히 큰 값인데 1쿨롱이라는 것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모여야 1쿨롱이 됩니다. 전자가 이만큼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모여야 1쿨롱이 됩니다. 이것이 1초 동안에 어떤 지점을 흘러가야 이 전류를 1A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공식은 우리가 I라는 것은 단위 시간, 어떤 시간 차의 전하량의 변화를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전류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류의 흐름 방향하고 전자의 흐름의 방향은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쪽에서 우리가 밀어내겠죠. 플러스 쪽에는 당기겠죠. 그래서 전자는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 전류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하고 전자의 방향은 다르다는 거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건전지가 있는데 건전지 플러스 극에서 전류는 항상 플러스의 극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필라멘트에 불을 켜고 이렇게 또 음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 전류의 흐름의 방향입니다. 다음은 전압과 전류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직류와 교류로 구분을 합니다. 직류라는 것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전압의 양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값을 우리가 직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직류는 우리가 주파수가 제로가 됩니다. 주파수가. 그래서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전압의 값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류.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표현할 때 요 피크치, 최고치를 우리가 VM이라고 하고 이것을 마이너스 VM이 되겠죠. 진폭은 피크 투 피크는 VM에서 마이너스 VM까지 진동을 하겠죠. 우리가 이거를 표현할 때 VT는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시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대치, 최대 진폭, 최대값이 되겠고 요거는 각 주파수로서 2파이 f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초기 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위상. 이 같은 경우에는 초기 위상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180도가 되겠습니다. 요 지금 위에 그래프는 초기 위상이 180도입니다. 초기 위상이 0도인 것은 사인파가 되겠죠. 이렇게 사인파는 이런 사인파는 이거는 초기 위상이 0도가 됩니다. 이거는 VM 사인 오메가 t에다가 플러스 0도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초기 위상이 180도가 됩니다. 참고로 코사인은 초기 위상이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과 전류는 직류와 교류가 있다는 거, 요 표현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차차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압과 전류원에 대한 심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류 전압원은 이와 같이 길고 짧게 해서 이렇게 긴 쪽은 플러스, 짧은 쪽은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두 개를 사용했는데 물론 하나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직류전원입니다. 그리고 또 직류전원의 또 다른 표기법은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면 이것도 역시 직류전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교류전원은 교류전압원은 이와 같이 사인파로 표시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거는 AC 전원이 되겠습니다. AC 전원. AC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죠. 그죠? 이게 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교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압원을 표현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AC 전원은 사인파로 표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DC 전원 할 때는 이 두 가지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전류 전원은 하살표로 표시합니다. 하살표로 이렇게 전류의 흐름의 방향을 이렇게 하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고 또 이거는 AC나 DC 구분 없이 이렇게 그냥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직류 전압원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도 되고 저주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전류원은 하살표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AC 전원은 이와 같이 사인파로 표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저항 접지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항은 우리가 레지스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항은 레지스턴스.
그리고 레지스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기를 의미합니다. 저항을 갖는 소자를 저항기라고 하고 레지스트라고 합니다. 그 저항이라는 그냥 명사는 레지스턴스고 저항을 갖는 소자는 레지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입니다. 저항의 역수는 G로서 표시하고 저항의 역수는 우리가 컨덕턴스가 됩니다.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오음을 쓰죠. 그죠? 컨덕턴스의 단위는 요거의 역수 이렇게 기호가 역수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을 읽을 때는 5옴이라고 읽잖아요. 그죠? 5옴이라고 읽고 요거는 컨덕턴스의 단위는 요거 읽는 방향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MHO 해가지고 모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저항은 R은 I분의 V라는 거, 저항하고 전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의 기호이고 이것은 저항의 실제 모습인데 이것은 보통 1W짜리, 이거는 2분의 1W짜리, 이거는 4분의 1W짜리 저항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전력 레이팅 파워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은 칼라 코드로 표시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용량 값을 나타내고 이것은 오차를 나타냅니다. 금색 같은 경우에는 5%, 은색 같은 경우에는 10%를 나타냅니다. 이 네 번째 이거는 금색, 은색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각각이 10종류의 칼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